왜 우리는 전과자를 총리로 받아들여야 할까? 정치인이면 괜찮은가? 일반인은 안 되는데. 김민석 SK그룹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확정. 그런데 지금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잠깐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회사를 다니다가 2억 원을 불법으로 받았어요.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다시 정상적으로 복직이 가능할까요? 2002년 김민석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이때 SK그룹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불법으로 받아먹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원 판결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공직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상해봅시다. 또 주 2회 중국 왕복하며 수업 듣고 시험 보고 논문까지 쓴다? 이게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당시 이것만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천재도 아닐 텐데. 천재라고 해도 힘들지 않나? 여권 도장만 찍고 다녀도 힘들 겁니다. 근데 정규 석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합니다. 자료는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보여준 건 없고요. 김민석은 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그는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과연 정기 출석을 했을까? 과연 가능할까요? 본인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비행기로 중국을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수업은 어떻게 듣고 시험은 도대체 언제 봤을까요? 당시 칭화대는 온라인 수업이 거의 없었고 출석은 대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게다가 논문 심사 발표, 지도교수 미팅까지 고려하면 이건 단순히 출장 수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정을 우리는 해명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따라 입시 논란은 대한민국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입시, 군대, 부동산 이렇게 세 개죠. 그런데 김민석 아들의 경우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김민석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법안 초안을 작성합니다. 근데 김민석은 그 초안을 바탕으로 실제 국회에서 공동 발의합니다. 아마 표절 관련된 법안이었던 것 같아요.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스펙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죠. 조국 장관의 딸 입시 논란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아들의 사례를 보면 조국 사태랑 구조는 너무도 비슷합니다. 김민석 측은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학 측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정치인의 자녀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가재, 개, 붕어인 우리는 저런 스펙을 만들 기회조차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버지인 아이만 가능하겠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스펙 하나 쌓기 위해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청년들, 1점 차이로 면접에서 떨어지는 취준생들, 그들 앞에서 이런 입법 참여 스펙 얼마나 불공정하게 느껴질까요?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주진희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논란을 상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라면 우리는 누굴 신뢰해야 합니까? 김민석은 최근 세비 약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징금만 6억, 카드 현금 1억 3천, 교회 기부금 2억, 아들 유학비까지 계산하면 최소 13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 그 차액은 어디서 날까요? 김민석은 한동안 고정수입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과거 수억 원의 추징금을 그리고 세금과 납부하고도 재산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국민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모친 명의 빌라에 반복적으로 지인과 가족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세금은 계속 증가했고 거래 내역은 불투명합니다.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김민석은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시위에 참여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런데 반미 성향이죠. 반미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또 웃긴 게 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하버드 연수와 미국 변호사 자격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좌파들이 인권 감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김민석은 과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동성애는 인구 지속을 어렵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라 하더라도 국무총리로서 인권 감수성은 의문입니다. 좌파적 감정이세요. 그리고 재산 누락, 직업 공백, 수입 이상 지출, 반미 이중성, 차별적 발언까지 단 하나도 지금까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국가 운영의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말합니다. 그건 다 과거 일이다. 이제는 달라졌다. 하지만 자신이 야당일 때는 누구보다 도덕성을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 때 분노하던 이들이 김민석 사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과자가 병원장이라면 안심하겠습니까? 당신은 전과자가 학교 교장이라면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무총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정치는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허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고 그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정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검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기준, 이 반복, 이 침묵 계속 용인하시겠습니까? 정치는 현실이다? 아닙니다. 정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공공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정부는 결국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형성된다.